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5일 도쿄에서 165명, 카나가와 42명, 사이타마 38명, 치바 29명, 홋카이도 1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50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3,03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3,7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8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키나와에서 신규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 기지에서는 감염자가 추가로 36명 확인되어 현재까지 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6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6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5명으로 전체의 약 64%, 40대 이상은 50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43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13명, 직장 내 감염이 18명, 보육원 등 시설 내 감염이 14명, 가정 내 감염이 14명, 회식을 통한 감염이 8명, 무대 공연에서의 감염이 3명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9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있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8,35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6명이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15일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는 165명입니다. 이로써 9일 감염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후 일주일간 연일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을 넘는 87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感染拡大警報とこれを発すべき状況だと都としての姿勢、都としての考え、検査医療体制を強化、都民事業者への皆様への呼びかけ、要請など多面的な対策を的確に講じることといたしております。 코이케 지사는 회견에서 감염 확대 경보를 낼 상황이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연일 100명을 넘는 감염자 중 무증상의 환자가 18%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호소하였습니다. 不要不急の都外への外出につきましては、例えば無症状の方であっても他の方に感染させる恐れがございますので、できるだけお控えをいただきたい。 이날 기자회견에 앞선 도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감염 상황과 의료 제공 체제에 대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도쿄의 감염 상황은 4단계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인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지금 경계하는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수는 전주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되었으며 이 상황이 4주간 지속될 경우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에 1200명 수준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의료 제공 체제의 현상에 대해서는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로 지난주와 동일하였습니다. 도쿄는 현재 2800개의 병상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500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도쿄의 감염자가 증가하며 상황이 심각해지는 한편 이날 오사카의 신규 감염자는 6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ほんまに怖いですよね。みんなこうやって外いっぱい出てるし、増えてもおかしくないなって。 6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이며 이 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은 40명으로 약 70%이며 40대 이상이 20명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의 감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사카의 감염자 수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도쿄를 방문 중인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과 회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요시무라 지사는 지금의 법체계상 지사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부탁에 가까운 것이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업태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에 협조하라는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의 감염 방지 체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사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정비 실시 등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씨는 감염증 법으로라도 대응할 수 없을지 논의하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규정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겠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지도록 법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뒤 요시무라 지사는 카토 후생노동상과도 회담을 하여 칸사이 공항에서 하루 2만 명 규모의 대응이 가능한 검사체제 정비 등 미즈기화 대책의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1년의 회담을 마친 뒤 요시무라 지사는 기자단에게 다른 전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에 대비한 대책을 빨리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개정 등을 아베 총리와 각 대신에게 요망하여 문제의식은 공유한 것 같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요양을 조정하는 사람이 300여 명에 이른다며 구체적 상황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도쿄 도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코이케 지사는 수백 명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며 14일의 시점에서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도지사의 발언은 알고 있지만 도쿄가 홈페이지에 공표한 바로는 입원 요양 등 조정 중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점에서 336명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보건소가 숙박 요양 등의 조정 등에 일정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다고 들었고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도쿄에 대한 계속 구체적 상황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요양지의 호텔 등의 확보도 포함하여 도쿄에 확인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씨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소비 진작책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숙박시설 등에서 검문 실시, 식당 등의 인원 제한 등을 참여 조건으로 하며 각 공항에서 체온 측정, 철도버스 환기철저 등의 감염 방지책을 강구한다. 각지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면서 감염증 전문가의 의견도 보며 적절히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연기를 촉구할 방침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3인당 각 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국회 내에서 회담을 열어 도쿄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퍼지는 것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소비 진작책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염의 확대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수습의 전망이 선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연기를 촉구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현 등 주일 미군 기지에서 군 관계자의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 상세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퍼지는 것에 대해 일본 이사회는 이른바 3일 피하기 등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를 당부하는 대책 재강화 선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규 감염자 증가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재강화 선언을 발표하며 감염 확대에 마음을 다잡고 3밀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나카가와 회장은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일본 자체가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해하므로 현 시점에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비 진작책 고투 캠페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경제의 확대 방안이 감염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국민의 행동에 주의를 촉구한다. 감염이 수습되지 않았는데 앞당기는 것은 좋지 않다.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회의에서 IT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 IT 기본법에 대해서 행정의 디지털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담은 개정안의 구체적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날 정부의 IT 종합전략본부 모임이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타케모토 IT 담당상이 참석하였고 다른 강요들은 온라인 형태로 참가하여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수습 후 디지털화를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디지털 강인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IT 전략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행정의 디지털화를 막아온 최대 원인은 국가 및 지방의 정보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다라며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의 정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지침을 연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IT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 IT 기본법에 대해서 행정의 디지털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무소 위조 문제로 자살한 전 킨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토시오 씨의 아내 마사코 씨가 국가와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국세청장에게 합계 약 1억 1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1차 변론이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사코 씨는 처음 법정 진술에서 재무성 간부들이 지시한 위조에 대해서 남편은 범죄로 보고 국민의 죽음으로 사과하기로 했다. 남긴 수기는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자살의 진상을 알고 싶은 나의 생각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재국 간부, 킨키 재무국 간부의 사람들도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사코 씨는 기자회견에서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으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직접 듣고 싶다.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피고 측의 주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생전에 남편의 사진을 수중에 두고 재판에 대해서는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싸우겠다. 오늘 출발선에 섰다라고 결의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가와 사가와시 측은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싸울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아베의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니카이 간사장과 면담하고 9월로 예정하고 있는 이시바파의 파티에서 강연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달 니카이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9월로 예정하고 있는 이시바파의 파티에서 강연을 의뢰하였지만 15일 다시 니카이 씨와 면담 및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카이 씨는 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허락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시바 씨는 기자단에게 이전에는 구두로 의뢰했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부탁했다. 연설의 주제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고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시바 씨의 이번 강연 의뢰는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니카이 씨와 관계 구축을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규모 매수 사건으로 기소된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인 카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에 대해서 도쿄지방법원은 15일 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카와이 전 법무상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00명에게 2,900여만 엔을 배포한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부인인 안리 의원도 카와이 전 법무상과 공모하여 지역구 의원 5명에게 모두 170만 엔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사가 각각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도쿄지방법원은 변호 측과 검찰 양쪽에서 의견을 듣는 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였으나 15일 두 사람의 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준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계기로 텔레워크를 일시 도입하였지만 그만두었다는 기업이 2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조사회사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의 기업 14,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계기로 텔레워크 도입 여부에 대해서 묻자 현재 실시 중인 기업은 31%,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기업은 42%였습니다. 한편 감염 확대로 한때 실시하였지만 그만둔 기업이 26%에 이르렀습니다. 텔레워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자택 등에서 회사의 정보를 다룰 때 보안이 확보가 되기 어려웠던 점과 텔레워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사원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텔레워크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스템 보안 등이 과제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통지를 받는 접촉 확인 앱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오류 때문에 중단했던 통지를 1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은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보건소에서 발행되는 처리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접촉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구조이나 오류가 발견되어 처리번호의 발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오류 수정을 마쳤다고 밝히고 15일부터 처리번호의 발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수정판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14일까지 다운로드 건수는 695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